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 약자와의 동행, 그런 행보를 보였죠. 그런데 이 추석이 끝나고도 계속 그런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자 복지 행보,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과의 만남, 이런 민생을 돌보는 그런 그 행보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새로운 일정을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에는 도어 스태핑이 없었습니다. 연휴 때 휴관하고 사흘이나 나흘 만에 발행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이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 이 연설을 한 것,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자, 이겁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제안,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색한 그런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군사적 상황 등 선제 사용을 법제화를 했다. 전술핵도 강조, 남한 겨냥 구체화했다. 자, 이런 기사가 다른 조간에도 일면 토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마지막 여정 19일 국장을 한다는 소식,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그 국장에 참석을 한 뒤에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또 처음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순방, 이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를 할 텐데, 자, 거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김정은이 핵 절대 포기 못한다, 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추석 민심, 차례상 민심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 조선일보 8면 보시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석 민심을 보니,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였죠. 추석 때 물론 뭐 이준석, 리스크, 이것도 계속 해자가 됐지만은 그것이 전국을 막 흔들 만한 그런 변수가 이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추석 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그 수사가 정당하다 50%, 그리고 여기에 맞불을 민주당에 나왔죠. 김건희 특검, 그 찬성 55%, SBS 기준으로 이런 그 민심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 각 당별로, 지지하는 당별로 서로 다른 입장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추석 연휴 직전 실시된 3건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건을 다 종합을 하면은 가반 이상이 문제가 없다,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재명 그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두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죄질이나 그 내용은 상당히 결이 다르죠. 이재명의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사회면에서는 검찰 안팎에서 이재명 의혹, 이제부터가 진짜 수사다. 자, 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놓지만은 이제부터가 진짜 수사다. 지금 사실상 선거법으로 기소된 것은 이 본류가 아니죠. 그 본류는 대장동, 백현동, 여기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고, 이 본류 사건, 이것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기소가 안 됐죠. 자, 이 검찰 안팎에서 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대장동이나 위례 같은 본류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인의 법화, 유용 의혹도 계속 수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공직선거법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사이명 기사, 아래 기사인데, 경찰이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을 소환은 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를 한다. 이러면 오늘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자, 본격적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본류 수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이 기소를 또 하겠죠. 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 자신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것을 수사를 했는데, 이러면 오늘 이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또 송치를 합니다.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죠. 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이재명이 당헌을 막 바꿔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기소만 되면은 그냥 이 윤리심판원이 구제하지 않으면은 바로 당대표를 할 수 없었는데, 그 구제하는 기간을 당무회의,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당무회의로 넘겨서 이것을 기소를 해도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막 바꿔놨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산건설로부터 용도 변경 관련한 청탁을 덜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를 적용을 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 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자, 근데 김건희 특검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민주당이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하나 만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을 빨리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법사위에서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5분의 3이면 11명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이 10명이죠. 그래서 나머지 1명을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을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고 했는데, 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시대전환 대표죠.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대표인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원래 민주당이 영입을 했었고, 그때 총선 때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막 만들었죠. 양쪽에서. 그때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등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만들었던 시대전환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의 이중대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 거기에 동참 못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특검법 발의에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다. 정치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민주당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을 하죠. 소중한 추석 밥상인데 1년에 겨우 한 번, 두 번 만날까 한 사촌, 친척들 만났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될까? 김건희 이야기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들은 탈탈 다 털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온 게 없었다.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나온 것이 없는 것을 왜 지금 특검하자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본인이, 조정훈 의원 본인이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생각한데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 서럽다. 자,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했네요.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또 법사위 관련되는 거죠. 조정훈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장관이 탄핵돼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 잘 생각해보라.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 그러면은 아마 저도 탄핵돼야 될지 모르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될 사람이 참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국민의힘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원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이 19일에 있죠. 그리고 이준석 추가 징계 또는 28일 이렇게 첩첩산중이다. 자, 일단 서울신문 여당은 추석 이후가 더 고비다. 새 비대위원도 뽑아야 되고 그 원내대표도 선출을 하든 합의 추대를 하든 해야 되고 또 이준석 징계 또 이준석 계속 반발을 하고 있죠.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진석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 속도를 냈지만 내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관건이다. 내일 가처분 심리를 또 하죠. 이준석이 또 냈던 건. 그리고 19일 원내대표 경선 유력 후보가 없다. 그리고 28일 윤리위원회 이준석 징계 논의도 하얗고다. 이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 몸풀기 시작했다. 김기현, 안철수, 주호영, 권성동도 거론이 된다. 나경원도 채비를 차리고 있다. 이 상황인데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합의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여권에서 강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원내대표 뽑다가 내홍이 더 커질 수 있다. 힘받는 주호영 추대설. 자, 보통 원내대표는 3선들이 하죠. 3선, 4선에서 지금 자천, 타천 출마 예상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원내대표 경선하면은 또 개파끼리 나눠서 싸우고 하니 이번에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아예 합의 추대를 하자. 그래서 5선, 최다선 5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그냥 추대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원래는 이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초강성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거기에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혹시라도 또 인용이 되면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은 다시 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맡아야죠. 그러면은 이 플랜 B로 주호영 5선의 원내대표를 세워서 5선의 최다선 의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자. 만에 하나 법원이 또 인용을 했을 경우에. 자, 그 상황에서 주호영 추대설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죠. 10명 안팎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경선 아닌 추대 때는 또 일부의 반발도 우려가 되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로 친윤계에서 이 주호영 추대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추대설에 윤심이 실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의 보도입니다. 지금 후보군은 4선 김학용, 홍문표, 3선 김태호, 박대출, 윤재옥, 조혜진, 재선 이용호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합의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정진석 비대위 구성 놓칠 수 없다. 법원 판단 관계없이 오늘 위원을 임명한다. 법원 심리가 내일 있고 내일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준석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도 시간이 한 2주 가까이 걸렸죠.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지금 고려를 해서 비대위를 오늘 중으로 구성을 하는데 또 이준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뭐라고 했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법원이 이준석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2개와 새로 제출한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같이 다 일률적으로 심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정진석 거는 늦게 신청을 했으니까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또 비아냥거립니다.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 자, 이렇게 또 조롱을 하는데, 어제 이준석이 이제 포항에서 사진에 찍혔습니다. 포항에 태풍 피해 복구하는데 리어카를 끌면서 손수레를 끌면서 복구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을 했던 어쨌든 지금 포항 가서 또 그렇게 SNS 활동을 하고 그런 그 사진이 찍히고 하는데, 자, 갑자기 이준석이 TK 출신을 강조를 하고 있죠. 본인은 칠곡이 본가고 달성이 외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근처에 또 대구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한 그 시점에 가서 또 방촌시장 방문하고 계속 경강석 거리에서 당원들 모아놓고 연설경 기자회견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준석이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출마했던 지역에서 노원에서 도저히 안 되니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연휴 동안에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준석이. 그런데 흥미로운 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때 이준석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 또 윤핵관 호소인, 정진석은 윤핵관 호소인에 넣었죠. 그 사람들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반박을 했죠.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준석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의 수락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당신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노원에서 3번 다 떨어졌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좀 쉬운 대구 팔공산에서 서성인다고 한다. 초선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 여기에 이준석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은 일종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변인, 부대변인으로 뽑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정진석 위원장에게 대듭니다. 꼰대 정치, 구태 정치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은 정진석 위원장은 당 대표는 해봤냐? 우리는 당대표 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노원에서 3번이나 떨어졌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도 그렇고, 이준석 측근들도 그렇고, 이 수락산을 포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노원,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해서 떨어진 노원구에 수락산이 있습니다. 수락산은 포기하고 팔공산에 가려는 것이냐. 정진석 위원장이 이렇게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합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준석이 나는 수락산에서 계속 할 거다, 노원에서 다시 출마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대구 가서 나는 TK다, 이런 식으로 자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합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다른 때 같으면 무슨 소리냐, 나는 팔공산 아니고 수락산 지킨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수락산 팔공산 이야기는 사실 작년에 대표 경선 때 나왔습니다. 그때 이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이렇게 출마를 했었죠. 그때 대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후보가 이 김웅 또 이준석 같은 이런 초선, 이준석은 초선도 아니죠. 김웅은 초선이고, 이런 어쨌든 젊은 후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려면은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지리산, 설악산도 경험이 있어야지 원정대장을 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직 좀 어린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 이준석 수락산 이야기 그걸 빗댄 겁니다. 그때 이준석이 반박하면서 했던 말이, 아니 주호영 당신은 803만 5번 올랐지 않느냐. 대구 그 좋은 지역에서 편리한 지역에서만 5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막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803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제 수락산, 그러니까 본인이 3번이나 떨어졌던 서울 노원은 포기를 하고 대구 팔공산에서 어떻게든 금배지를 한번 달아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락을 한 데는 본인도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대구에서 어떤 뭐 금배지를 좀 달아보자. 그리고 혼자 그러니까 계속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입에 올리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수락산은 포기하고 팔공산에 군침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